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43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양자기술 이해와 탑픽 최고의 주식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양자기술에 대해서 좀 증시의 테마로서 떠오르고 있죠. 왼쪽에 사진을 보면은 양자과학기술이 현재와 미래의 대화 그래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서울 동대문 플라자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그 양자 관련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증시의 뜨거운 테마가 될 수 있는 양자기술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주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 지난 8월달 제가 소개드린 종목의 중간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1일자에 소개를 한 LG 디스플레이는 턴어라운드가 임박한 디스플레이 대표주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얘는 방송 당시 14,330원인데 8월 30일 종가 13,680원이라서 마이너스 5%네요. 그런데 얘는 어차피 턴어라운드가 연말이나 내년 4분기나 내년에 가서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계속 주가가 오를 걸로 예상합니다. 특히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어 갖고 더욱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드린 두 번째 8월 달에 소개 드린 종목이 8월 11일 제 141회차 방송은 한 DR텍이죠. 글로벌 영상진단 솔루션 기업. 얘는 8월 11일 소개 당시 3,730원이었는데 지금 8월 30일 종가가 5,180원이라서 플러스 39%죠. 얘는 많이 갈 때는 5,400원까지 갔으니까 얘도 좋은 소식이 계속 있어 갖고 아주 좋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죠. 그 다음에 8월 23일자 140 대박 투자 142회차에 소개한 셀바스 AI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셀바스 AI라 그랬죠. 얘는 음성인식 분야의 최고의 기업이라 그랬죠. 얘는 그 당시 23,300원에 소개를 했는데 8월 23일자에 지금은 22,900원이 가갖고 플러스 12.8%를 달리고 있네요. 얘는 8월 30일 어제 최고가는 84,000원도 넘어갔었으니까 얘도 앞으로 계속 더 오를 걸로 예상합니다. 제가 8월 달에 소개해드린 종목 3개 중에 플러스를 달리고 있는 게 2개니까 확률이 70%네요. 3분의 2네요. 그래도 괜찮은 승률이죠. 이런 앞으로도 더 좋은 종목 발굴해서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방송인 양자기술 이해와 탑픽 찾기에 들어갈 테니까 호기심을 갖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1번입니다. 양자기술이 증시 테마가 된 그 계기와 양자기술 이해 그리고 향후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1번 양자기술이 증시 테마로 부상한 계기가 있죠. 최근에 서울대 이화여대 연구팀이 자석물질에서 양자 상태 발견, 양자 컴퓨터 등 양자 분야에서 높은 활용 기대 이런 기사가 8월 29일자에 각 일간지에 다 떴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삼각격자 구조의 자석물질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사진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국내 연구팀 서울대 물리학과의 박재근 교수, 이화여대 김성진 교수 이 연구팀이
아이오딘이나 코발트를 이용해서 양자 상태를 일으키는 키타이프 모델 구현하는 데 성공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키타이프 모델은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양자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각 격자 구조의 자석 물질인 반데르발스 물질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박재근 교수, 김성진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 네이처지 피직스에 소개가 됐죠. 그리고 이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요게 8월 29일자에 발표됐다면 8월 23일자에는 상온에서 양자 컴퓨터 소자를 찾았다라는 뉴스가 떴죠. 요거는 원자력 연구소와 카이스트 등이 상온에서 동작하는 양자 컴퓨터 가능성을 찾았다 그래갖고 실린 내용입니다. 요거는 원자력 연구원 첨단 양자 소재 연구실의 김재욱 박사하고 연세대의 정택선 박사 팀이 터뷴 인듐 산화물이 양자 컴퓨터 소자에 쓰일 수 있는 양자 스핀 액상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이런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센서 소자 설계에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것도 네이처지 네이처 피직스지에 소개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크게 두 개의 기술적 진전이 양자 기술 관련주를 증시 테마로 부상시키는 트리거가, 방아쇠가 된 셈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양자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자는 영어로는 퀀텀이고 한자로는 이렇게 양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자란 물질이 갖는 에너지 양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비달갱이, 최소의 비달갱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원자를 쪼개면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분류되는데 이것들 모두 양자라고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양자는 두 개가 중첩된 상태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호 영향을 미치고, 이게 바로 양자의 중첩과 얽힘 현상을 말한다래요. 근데 이런 양자의 중첩과 얽힘 현상을 응용해서 양자 컴퓨터의 핵심 기술인 큐비트 소자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저는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양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애청자님은 양자 관련 전문 물리학자들이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세 번째, 정부가 양자 기술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양자가 앞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바꿀 중요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갖고 R&D 예산도 양자에 2023년에 1030억을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는 1252억으로 양자 R&D 예산을 늘려잡았고, 요새 긴축 재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늘려잡고 향후에는 3조 원까지 늘리겠다, 이런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양자 기술은 증시의 중요한 테마주로 자주 부상할 것 같아서 미리 양자에 관한 좋은 주식을 골라보는 게 유리하겠다 생각해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어서 양자 기술의 산업적 응용과 전망, 또 국내 대기업의 양자 기술 개발 현황,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호기심을 갖고 끝까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자 기술의 산업적 응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양자의 중첩성, 그 다음에 불확정성, 비가역성, 얽힘,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접목해서 양자 컴퓨터도 개발하고
양자 통신도로도 쓰이고 양자 센싱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는 양자의 중첩과 얽힘 원리를 바탕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인데, 기존의 그 컴퓨터는 정보를 0 또는 1, yes와 no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다량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 갖고 기존 컴퓨터 대비 1천만 배가 빠르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고성능의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래 양자 컴퓨터를 앞으로 어디에 응용할 수 있냐면 항공 우주 산업에서는 항로에 대한 최적 대안을 훨씬 더 빨리 도출할 수가 있고, 화학 산업에서는 새로운 분자 구조의 속성과 그 작용을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러고요. 기타 자동차, 의료나 제약, 물류, 로봇, 인공지능, 금융, 보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 시장은 2050년까지 약 2,600억 불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45조 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양자 통신 시장은 2027년까지, 이건 얼마 안 남았네요. 향후 한 4, 5년 동안에 21억 불. 그래서 한화로는 2조 7,700억 원까지 그 시장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양자 센서 시장은 20억 3천만 불, 20.3억 불이죠. 그래서 약 요건 하나로 하면 2조 6,800원까지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글로벌 그 기업들은 양자 컴퓨터를 얼마나 개발하고 있냐? IBM은 1121 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금년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구글은 53 큐브 양자 컴퓨터 칩을 2019년에 이미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국내 대기업은 SK텔레콤이 제일 빨리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을 양자 기술 쪽에서 대기업 쪽에 투자하신 분은 SK텔레콤을 눈여겨보고 투자 대상 리스트에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텔레콤은 2011년에 양자기술연구소를 이미 설립했고요. IDQ라고 스위스 양자 암호 통신 기업을 인수해서 양자 난수 생성기 QR 렌즈를 개발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미국의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인 아이온큐에 투자를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프랑스의 양자 컴퓨터 개발 기업 파스칼사, 큐노바사와 기술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중에서는 SK텔레콤이 양자 분야에서는,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제일 앞서가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 양자 기술 관련 최고의 주식은 그럼 과연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1번 선정 기준을 말씀드려보면 재무적으로 안전성을 갖춘 기업. 그래서 적자 기업은 제외를 했어요. 우리는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그런 투자자 그룹이니까 이렇게 재무적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은 일단 빼버리고요. 두 번째, 양자 기술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어디냐를 찾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저평가 기업.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자 기술 관련 기업이 소개되는 게 증시에서 막 오르내리는 게 15개의 기업이나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한 기업은 딱 3개로다가 압축이 됐습니다. 그 3개 기업은 어디냐면 QSI, 퀀텀 세미컨덕터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양자 반도체 이런 기업이란 이름이죠. QSI가 꼽혔고, 두 번째 주식회사 KCS가 꼽혔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드림 시큐리티, 이 세 회사가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가 양자 관련돼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QSI는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극저온 저자분 증폭기,
LNA라고 그 영문으로 쓰더라고요. 이 극저온 저자분 증폭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그 QSI의 LNA 극저온 저자분 증폭기는 마이너스 273도, 그러니까 영하 273도의 그 극저온에서도 0.2에서 115GHz까지 폭넓은 대역폭에 대응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주파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QSI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 양자 관련 내용 중에서. 그리고 KCS는 양자 암호원 칩을 출시했고요. 2023년 2월 금년 2월 달에. 그리고 IoT 기반 이거 사물 인터넷이죠. 제품 및 장치의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또 특히 국정원의 2등급 암호 모듈 검증 인증을 획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KCS도 이 양자 관련 그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는 양자 암호 전담 연구 조직을 신설했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벌써 한 5, 6년 됐죠. 그리고 양자 암호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드림 시큐리티 컨소시엄을 또 만들어갖고 유성 데이터 링크용 양자 암호 기반 암호 처리 기술 개발 과제를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기업이 양자 기술 관련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그 작은 기업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각 기업의 그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이런 거를 비교 평가해 봤어요. 또 주가가 얼마나 올라 있는지. 그래서 QSI는 8월 30일 종가가 1,510원이고 KCS는 9,050원, 드림 시큐리티는 3,755원이었고요.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QSI는 2021년은 28%가 증가했는데 2022년은 23%가 증가했어요. 상당히 양호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KCS는 29.5%고 5.7%고 작년은 좀 실적이 안 좋았네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는 20%, 18%. 세 개 기업이 다 그래도 양호한 상태로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면 QSI는 2021년 9%, 2022년 8%. 그리고 KCS는 2021년 10.5%, 2022년 1.3%. 2022년이 안 좋았네. KCS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는 2021년 9%, 2022년 11%. 최근으로 볼 땐 드림 시큐리티가 또 제일 낮고요. 재무적 안전성을 보면은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이 세 가지 우리가 따지죠. QSI는 부채 비율은 7%, 거의 부채가 없네요. 그리고 당좌 비율은 486%, 그리고 유보율도 1778%, 굉장히 좋죠. 재무적으로는 아주 안전하네 얘는. 그리고 KCS는 부채 비율은 133%, 당좌 비율은 81%. 이 두 개는 다 기준은 미달하죠. 부채는 100% 미만이라야 되고 당좌 비율은 100% 넘어야 되는데 둘 다 미만이고 둘 다 미달하고, 그리고 유보율은 202%.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는 부채 비율은 364%, 당좌 비율은 58%, 유보율은 1738%.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부채 비율이나 당좌 비율은 기준에 미달하고 유보율만 500% 이상이라서 이것만 기준에 충족하네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제일 안전한 데는 QSI가 제일 안전하네요. 근데 뭐 두 개 기업 다 유보율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렇게 아주 불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 수익비,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평가받나 보니까 QSI는 12.48배 PER이 2022년 말 기준입니다. 이거는 KCS는 75.88배, 드림 시큐리티는 14.41배. 그래갖고 제일 시장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게 QSI네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률은 이 양자 관련 그 테마가 부상한 게 8월 23일 뉴스부터니까 8월 22일하고 8월 30일 그 기간의 주가를 상승률을 조사해 봤더니 QSI는 8월 22일 9,680원에서 8월 30일 1,510원이라서 8.6%밖에 상승을 안 했고요.
이 CS는 6,960원에서 9,050원으로 30%가 올랐고요. 드림 시큐리티는 3,079원에서 3,755원으로 2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QSI가 아직 제일 덜 올랐죠. 이런 상태로 봤을 때 QSI가 제일 좋은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QSI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있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근본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죠. 첫째, 뭐가 있죠? 비투근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빚을 내면 조바심이 일어서 기다릴 수가 없다. 근데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 자산의 30%는 항상 현금 형태의 예수금으로 유지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주식이 올라도 기분이 좋고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손실을 봐서 어려움에 처해도 기사회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디딤돌을 갖고 있는 거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또 좋은 주식이 나오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투자자는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즉 아는 게 힘이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주식 투자 공부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까 정직하고 유능한 저희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를 투자의 파트너로 삼으면은 시간도 절약해서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의 그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저와 가까운 친지, 후배, 친구, 선배 이런 분들이 다 저의 애청자니까 그분들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의 그 순수성을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자는 어디까지나 투자는 자기 책임해야 한다 그랬죠. 여기서 자기 책임은 수익을 내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선택은 의사결정은 투자자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귀하신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